킬링 로맨스는 섬나라 재벌과 운명적 사랑에 빠져 돌연 은퇴를 선언한 톱스타가 팬클럽 3기 출신 사수생과 만나 기상천외한 컴백 작전을 모의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톱스타 역할을 맡은 이하리 씨. 이번 영화 이 킬링 로맨스를 통해서 역대급 비주얼을 보여준다 그래요? 맞습니다. 톱스타 중에 정말 톱스타인데 그런데 발연기로 이 국민 조롱거리가 되면서 나 은퇴해야 하나 이 은퇴를 결심하는 그런 톱스타 역할을 맡았어요. 제작 보고회를 통해서 그 너무너무 막강 비주얼 정말 예뻐야 했던 이한희 배우 사상 또 이게 또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대본에 몸무게가 써 있을 정도였다. 이거는 뭐 배우도 배우지만 살아서 숨쉬지만 성 안에 박제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살아있는 인형 같은 느낌?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사실 이제 너무 배우로서 예쁘면 좋죠. 그렇지만 또 요런 고충, 사실 몸무게까지 맞춰가면서 정말 장면 하나 비주얼을 신경 쓰면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그 극 중에서 섬나라 재벌 역할을 맡은 이성균 씨 모습도 독특하던데 아이라인이 없어서 뭐 후유증을 겪었어요? 이거 굉장히 여성분들이 민낯일 때 겪는 그 고충인데 이성균 씨가 겪었습니다. 2001년도에 데뷔한 이후로요. 굉장히 우리에게 정갈한 모습을 주로 보여주던 이성균 배우였는데요. 이번 킬링 로맨스를 통해 아주 가장 충격적인 비주얼로 변신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스타일을 완성하기까지요. 이 머리부터 코수염 분장까지 아주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는데 보시는 이 스타일이 가장 나에게 찰떡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화 끝나고 나서 이성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킬링 로맨스를 찍고 난 뒤에 이 후유증이 있다면 아이라인을 지우고 나니 너무 눈이 허전하더라. 아이라인이 너무 그리웠다 하면서 이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딱 알고 있는 이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살짝 스쳐 지나갈 때 저는 이성균 씨인지 몰랐어요. 이번에도 반전 연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톱스타가 주인공인 영화 두 번째 영화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영화 롤러코스터는 한류 스타가 탑승한 비행기가 추락 위기에 처하면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그려낸 고공비행 코미디 영화입니다. 네, 정경호 씨가 롤러코스터에서 한류 스타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했는데 영화 촬영하는 동안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요? 네, 한류 스타 마준규 역할을 했어요. 이 극 중에서 굉장히 톱스타 배우인데 이걸 하면서 배우라고 스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반면의 교사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를 배우는 경험이 됐다고 했는데 특히 이 부분입니다. 마준규가 굉장히 이 영화 속에서 욕을 잘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감독했던 하정우 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정경호 씨가 너무 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연기로만 하면 촬영할 때만 하면 너무 어색하겠다. 너 차라리 평상시에 계속 욕을 해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감독 하정우를 비롯해서 만나는 남녀노소 배우들 스태프한테 그냥 계속 욕을 하는데 할수록 아이고 잘한다. 그래 이제 너 잘한다. 이런 욕을 할수록 칭찬받는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요걸 통해서 정말 스타로서의 어떻게 보면 정경호 씨가 지금 굉장히 겸손한데 그런 겸손의 자세를 이 영화를 통해서 배웠다고 하네요. 네, 영화 롤러코스터는 하정우 배우의 감독. 데뷔작인데 이렇게 코미디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감독으로 데뷔한 하정우 씨, 코미디로 이 자신의 상업 영화 데뷔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원래 코미디 영화를 좋아한다. 그동안 배우로서 참여했던 작품들은 진지하고 무거운 작품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롤러코스터를 연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이 지쳐있던 시기였기도 했고 이렇게 웃긴 영화를 보고 싶었다. 밑도 끝도 없이 웃긴 영화를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롤러코스터를 연출하게 됐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톱스타가 주인공인 영화 세 번째 영화는 굿바이 싱글입니다. 영화 굿바이 싱글은 지금은 한풀 꺾였지만 한때 대한민국을 평정했던 톱스타가 점차 내려가는 인기와 남자친구의 공개적 배신에 충격을 받고 영화는 내 편을 만들기 위해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요절복통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이 굿바이 싱글인데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김혜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2012년 영화 도둑들에서는 굉장히 또 이 섹시한 도둑이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김윤석
맡은 캐릭터를 사랑하는 그런 또 순정도 보여줬고. 근데 그다음에 또 3년 뒤 2015년 차이나타운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배에 분장을 하고 얼굴에 주근깨를 찍고 완전히 또 변화된 어떤 두목 보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지난해 드라마 슈룹에서는 이런 중전은 없었다. 또 맞아요. 새로운 중전. 네. 네, 사극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작품마다 종횡무진하면서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와 정말 김혜수 나이가 몇이었지? 우리가 잊을 만큼 계속 변화된 캐릭터를 보여줬는데 이게 김혜수 배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이 굿바이 싱글 영화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속에서 이 김혜수 씨가 맡은 건 정말 가진 거라고는 섹시한 몸밖에 없는 그런 탑스타 배우를 맡았는데 이게 사실 조금 소품인 영화하고 좀 밋밋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딱 김혜수 씨를 만나는 순간 굉장히 사랑스럽고 정말 귀엽고 그러면서 이제 마동석 씨 매니저 마동석 씨랑 만나면서 요 케미가 팍 폭발하면서 이 영화가 큰 사랑 받았어요. 이렇게 영화가 작은 듯했는데 뭔가 커 보이고 꽉 차 보이는 느낌? 김혜수 씨이기에 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네,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본 기억이 나는데 사실 개봉 당시만 해도 대작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익분기점 150만 명을 넘겼고요. 210만 명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흥행 비결은 역시나 입소문이었습니다. 그 입소문의 중심에는 역시 코미디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꼬집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미혼모 문제를 아주 담담한 시선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 펑펑 흘리게 하는 이런 촌철살인 대사로 뭔가 관객들에게 울림을 안긴 덕분인데요. 살벌한 장르물이 강세였던 이 영화판에 보통의 한국 영화와 달리 아주 따스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